더샵 판례민법, 공증사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입니다. 판례의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한쌤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 더샵 판례민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31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학교 갑니다. 판례집을 구입하실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시간에는 제2장 계약법 강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제 제1절 매매계약을 하겠습니다. 자,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금 계약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해마다 시험에 꼭 나오고 실생활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계약법은 먼저 법조문 565조 해약금 규정 딱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약정이나 판례에 따릅니다. 자, 1항 보겠습니다.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 그랬는데 실생활은 다 금전이죠. 그래서 그냥 금전을 읽어요. 금전을. 그 다음 계약금, 보증금 등 명목 그랬는데 실생활은 다 계약금이죠. 그래서 그냥 계약금 명목으로 글을 읽어요. 그 다음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 준매수인은 이가 계약금이죠.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 받은 사람, 매도인은 그 배익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해약금 해제입니다. 이 항에서 551조가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입니다. 이 551조 규정은 전항 1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항은 누가 잘못한 해제가 아니죠. 해약금 해제고 잘못한 게 없으니까 손해배상이 나올 수 없다. 그게 2항 내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금 계약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계약금 계약은 유물계약입니다. 계약금 주고받기로 약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계약금 100% 다 지급해야 성립하는 유물계약입니다. 한편 매매나 임대차의 종된 계약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격이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가 10억의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계약금 주고받기로 계약합니다. 1억을 약정해 보세요. 그럼 이건 유물계약이라 1억 100% 다 지급해야만 성립합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1억 중에 7천만 원만 지급했어요.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1억 100% 다 지급해야 되죠. 7천밖에 안 줘서 아직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565조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7천만 원 포기하더라도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갑도 받은 돈 배액 1억 4천을 지급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아직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죠? 따라서 둘 다 565조에서 주계약, 즉 매매계약을 둘 다 원칙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편 을이 먼저 1억 주기로 했죠? 그런데 1억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럼 갑은 계약금 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래도 안 주면 계약금 주기로 한 약정, 1억 주기로 한 그 약정을 안 지키니까 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계약, 매매계약을 565조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둘 다 원칙,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때 해약금 기준은 실제 받은 돈 100, 7천의 배액 1억 4천이 아닙니다. 이때 해약금 기준은 약정계약금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원래 매도인은 해지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1억의 배액 2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1억 4천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계약금 전부 다 지급한 경우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우리가 토지를 10억에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4월 20일 날 체결했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1억 주기로 약정했는데 매수인들이 1억 다 지급했습니다. 그럼 드디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서 이제 565조 해약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전혀 상관없이 당사자 일방이 채무불이행합니다. 여기 1번, 2번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따로따로 판단하셔야 돼요. 1번, 2번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먼저 1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 착수 전까지 가능하죠. 한 명이라도 이행 착수하면 둘 다 해약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행 착수 전이라면 교부자 매수인은 계약금 1억을 포기하고 수령자 매도인은 배익을 상환합니다. 을돈 1억과 갑, 내돈 1억 주는 거죠. 그 2억을 줘서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해지하려면 계약금 포기한다고 말하면 되는데 수령자 갑이 해지하려면 우리에게 2억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갑이 2억을 주려고 그러는데 을이 안 받으려고 도망 다녀요. 자, 그러면 갑은 꼭 을 이름으로 법원에 2억 원을 반드시 공탁해야 될까요? 그것까지 판례는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2억을 제공했는데 을이 안 받았다고 증거만 대면 되는 거지 꼭 을 이름으로 2억 원을 공탁할 것을 우리 판례는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 해제했다면 방금 보신 것처럼 누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나 의무가 나오지 않고 다음 이 해제는 이행 착수 전이라 가능했죠. 그럼 서로 주고받은 게 없으니까 원상회복 의무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행 착수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갑과 을이 매매 계약했죠. 그럼 매매의 이행 착수가 뭘까요? 그렇죠. 매수인은 매매대금 주는 거, 중도금 지급입니다. 그럼 매도인은 등기소득 교부가 매매의 이행 착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행 착수인가 판례들이 있는데 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해서요. 소송 제기하면 이행 착수입니까? 그럼 찍지 마시고 우리 돈 준 거 아니죠? 갑이 등기 서류 교부 안 했죠? 그러니까 이행 착수 아닙니다. 설령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이행 착수 아닙니다. 돈 준 거 아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저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이행 착수 했나요? 안 했습니다. 이행 착수 아니에요. 돈 준 거 아니죠? 등기 서류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 다 해약금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건 이행 착수에 해당하면서 해약금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행기가 정해 있어요. 중도금을 5월 5일 날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늦게 준 게 문제 되는 거지 이행기 전이라도 미리 준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행기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행 착수를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565조는 임의규정이라 자, 우리는 계약금을 주고받지만 우리는 해약금 해제하지 말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약금 해제 배제하거나 포기 특약은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약정하면 갑과 을은 계약금 주고받더라도 해약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오세요. 이제 채무불이행입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았는데 당사자 일방이 채무불이행하면 이제 법정해지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손해배상을 얼마를 할 것인가? 이 얼마를 청구할까? 이게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이 특약, 약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부자가 약속을 채무불이행 위반하면 계약금 1억을 몰수당하고 수령자가 채무불이행 약속을 위반하면 배익을 상환한다고 약정이 딱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 약정을 위약금 약정이랍니다. 그럼 약속대로 을이 약속 어기면 1억을 못 받는 것이고 갑이 약속 어기면 2억을 줘야 됩니다. 이게 위약금 약정이고 이렇게 위약금 약정했을 때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질을 가집니다. 즉 갑과 을은 누가 잘못하면 1억씩 손해배상하기로 예정했잖아요. 이처럼 계약금은 위약금 약정했을 때 위약금 성질을 갖습니다. 한편 채무불이행을 대비해서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아무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위약금 성질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부자가 채무불이행하면 이제 갑이 해지하면서 계약금 몰수할 수 없습니다. 왜 몰수할 수 없죠? 아래와 같이 위약금 약정 안 했으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계약금 몰수할 수 없고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수령자, 매도인이 채무불이행합니다.
그럼 매수인 을이 계약 해지하면서 을은 폐익 상환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위약금 약정 안 했으니까. 그럼 을은 자기가 준 1억만 돌려받고 을도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위쪽 1번과 아래쪽 2번 완전히 달라요. 위쪽 1번은 해약금 해지는 법에 써 있으니까 법대로 하면 되고, 아래 2번 채무불이행은 법정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 이게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있는 약정이 따릅니다. 위약금 약정 했다면 그때 1억씩 받는 것이고, 위약금 약정 같이 아무 약정 없다면 1억을 몰수할 수 없고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위쪽 1번과 아래쪽 2번은 전혀 다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이걸 왔다 갔다 하니까 헛갈려서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시험이니까 아래 2번 채무불이행은 지문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채무불이행은 위약금 약정 했는가 안 했는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지선다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시험은 위쪽 1번 해약금 해지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39페이지 1번입니다. 실제 시험이 이렇게 지문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지문을 길게 만든 겁니다. 자, 1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 효력, 즉 민법 565조 1항 규정 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즉 해약금 해지할 권리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물계약이라 계약금을 다 지급해야만 발생합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럼 지금까지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았어요. 다음 교부자가 계약금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 매도인은 계약금이죠. 계약금 내놓으라고 청구해요. 계약금 지급 의무에 이행을 청구하거나, 즉 빨리 계약금 내놔 라고 청구하거나, 다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동그라미입니다. 계약금 약정 동그라미, 이건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2번, 3번 묶어서 3번과 비교합니다. 3번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럼 지금까지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교부자가 계약금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사자가 임으로 주계약에 동남쳐요. 이거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아직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둘 다 주계약, 즉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번 지문은 계약금 약정은 해지할 수 있다고 구별했습니다. 자, 4번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자, 가로쳐봐요. 아니, 잠깐만요.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지금부터 가로쳐요. 자, 가로.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 매수인에게 계약금 폐익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까지 가로칩니다. 이게 위약금 약정이죠. 약정하였다면 이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동남쳐요. 맞습니다.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남치입니다. 손해배상액 예정 동그라미 맞습니다. 이 성질을 갖는다. 4번은 맞았습니다. 자, 5번 매도인이 계약금 폐익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 해지는 통고로서 즉시 효력을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폐익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거나 적어도 뭐까지 해야 돼요? 이행 제공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단 공탁까지 필요 없다 그랬죠? 네, 이행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은 사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갑소유 토지를 을이 매수하면서 계약금 3천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였다. 그럼 전액 다 지급했으니까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자, 기억 당사자의 계약금을, 자, 위약 가로쳐봐요.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괄호. 그럼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수 없다 맞았습니다. 위약금 약정했을 때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됩니다. 자, 니은 갑이 매매계약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 없다면 을이 그 다음에 동그라쳐요. 중도금을 지급 동그라쳐요. 그럼 이행 착수했죠? 그럼 둘 다 해제 못합니다. 다시 중도금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후라면 을은 565조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답니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행 착수하면 둘 다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디귿 매도인 갑이 565조에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매수인 을에게 계약금 배액을 이행 제공해야 하고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사설을 끊어요. 맞았고 자, 그 뒤에 매수인 을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에 동그라쳐요. 공탁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을은 임의 규정이죠. 갑과 을이 565조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에 동그라쳐요. 약정 유효. 약정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더 이상 565조 해제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미음입니다. 만약 을의 중도금 지급이 지체되어 그럼 이거 채무 불량이죠. 갑이 계약을 해제 동그라쳐요. 이 해제는 해약금 해제가 아니죠. 앞에 중도금이 지체돼서 이 해제는 법정 해제입니다. 법정 해제. 그러면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해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이 위약금 약정이 없어요. 위약금 약정 없습니다. 그럼 계약금 3천만 원은 손해배상으로 간주되지 않죠. 그래서 갑에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위약금 약정 안 했어요.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하고 똑같아요. 기억을 미음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위약금 특약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옳은 거라 정답은 4번 기억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3번도 사례입니다. 을은 갑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옳은 겁니다. 1번 갑을 사이에는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된 상태이므로 여기까지 사선을 끊어요. 맞았습니다. 그 뒤가 틀렸죠.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동그라쳐요. 그럼 이제 법정해제입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해약금 해제와 채무불이행 법정해제 전혀 다르다 했죠. 왔다 갔다 하지 말아 했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을이 계약금 포기와 계약 해지한 경우 계약은 소급적 무효가 되어 여기까지 사선을 끊어요.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근데 당사자가 원상회부금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3번 을이 계약금 포기와 계약 해지한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동그라쳐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해약금 해지는 채무불이행이 나오지 않아요. 4번 갑소유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인 경우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서 동그라쳐요. 유동적 무효 동그라미.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에서는 채무불이행 해지할 수 없지만 이행 착수 안 했죠? 그럼 여기 있는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5번 갑이 을에게 이행을 che구하고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동그라쳐요. 그럼 소송 제기한 건 돈 안 줬잖아요. 그럼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지할 수 있어요. 다시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을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계약금 설명 중 판례와 다른 겁니다.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관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에 동그라쳐요. 허가를 받았네요. 그래도 이행착수 아닙니다. 허가받은 경우 매도인이 민법 565조 규정에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가로쳐봐요. 매도인이죠? 매도인 동그라쳐요. 매도인 규칙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 여기까지 가로쳐요. 그럼 매도인만 위약금 약정했죠. 그럼 매수인은 안 했네요. 모든 약정에 따라요. 그래서 그 밑에 매수인의 규칙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평원칙상 매수인에게
위약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틀렸죠?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가로가 약정이잖아요. 그 가로친 약정에서 매도인만 위약금 약정했고 매수인은 하지 않았으니까 매수인은 위약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든지 약정 특약에 따른다 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토지거래 허가규정 내의 토지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촉구하였거나 매도인이 그 의무이행을 거절함에 대해서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동그라미쳐요. 승소 판결을 동그라미. 그래도 이행착수 아닙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매도인은 계약금 폐익을 상환하고 매매에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4번 이행기 약정이 있는 경우라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중도금을 동그라미쳐요. 이행기 전 동그라미. 그럼 아까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다면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 폐익을 상환하고 이제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이행 착수 인정됩니다. 5번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단순히 이행 준비만 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 폐익을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행 제공을 했어야 되죠. 단순히 이행 준비만으로는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틀린 거라 정답이 2번입니다. 이어서 144페이지 5번입니다. 매매 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자, 기억. 계약금 계약은 유물계약 맞아요. 유물계약이면서 매매기타 계약이 부생해지는 종된계약 맞았습니다. 니은. 매매 계약금을 위약금을 확인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동그라미쳐요. 실제 손해 동그라미 맞습니다.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고 계약금이 몰수되는 거 아니죠? 위약금 약정 안 했습니다. 디귿 매매계약 시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그 다음 틀렸죠?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의 배익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예외적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 기준은 약정계약금입니다.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계약금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